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방송에 도움이 되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에 대한 평가, 댓글로 여러분들이 마구마구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인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번은 제가 칭찬이나 비판이 아닌 정말 동아일보 기사 인용을 해서 질의답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 오늘 영상을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댓글에 좀 달아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 기사를 보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우선 제목은 홍준표 좌우 떠나 민주당 총리 모실 수 있어, 이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지역이나 좌우 진영을 가리지 않고 능력에 따라서만 인사하겠다. 나라의 이익이 되면 상대 진영 더불어민주당의 정책도 사람도 쓸 수 있다. 이렇게 홍준표 의원이 말을 했고요. 3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 내용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권하더라도 여소야대 국회에 직면하게 된다. 이를 풀어나갈 보관은 잠시 생각하다가 보수 우파 진영에서 정권 교체를 한들 2년 이상 허수아비 대통령이 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대통령이 됐을 때 의석수가 약 80석이었다. 그럼에도 정치력으로 나라를 이끌었다. 그런 정치력이 있는 야당 후보는 나밖에 없다. 구체적인 방법은 좌파 우파 모두 후보를 넘어서 국익 우선주의로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천명하겠다. 나라 이익을 우선하면 좌파 정책도 우파 정책도 취할 수 있다. 인사도 마찬가지인가? 당연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영 논리로 편가르기 정치를 해서 자기 진영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감싼다. 나라의 이익이 되면 상대 진영 사람도 쓸 수 있고 칭찬도 할 수 있다. 나라의 이익이 되면 우리 진영도 처단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국민의 대통령이다. 특정 지역이나 진영에서 인사에 대한 불만이 나올 텐데 한두 사람 등용한다고 지역이나 진영을 우대하거나 홀대하는 건가? 자기 영달의 문제를 지역이나 진영 전체를 묶어서 얘기하는 건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인사를 어떻게 지역별로 안배를 하나? 능력별 안배를 하겠다. 당선되면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바가 있다. 우리가 상대할 사람은 문 대통령이 아니다. 문 대통령만 극렬히 비난한다고 우리가 대선을 이길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 잘못이 있어도 국가를 한때 상징한 사람이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최근 젊은 세대의 호남 등에서 지지율이 올랐는데 MZ세대의 특징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솔직 담백한 걸 좋아한다는 것이다. 말을 빙빙 돌리는 걸 아주 싫어한다. 그런 바람에 내 정치가 맞아떨어져서 호응을 얻는 거라고 생각한다. 최근 지지율 상승이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2040 세대의 지지가 내게 몰려들고 있는데 그게 역선택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2040 세대와 호남을 포기하고 5060 세대와 영남만으로 대선 승리할 수 있다고 보나? 우리끼리 골목대장 뽑자고 하는 선거가 아니지 않나? 2017년 대선에서 굳어진 강경 보수 이미지는 어떻게 탈피할 건가? 그때 탄핵으로 보수가 괴멸되고 흩어졌다. 당 지지율이 4%였다. 흩어진 보수를 끌어모으기 위해 전략적으로 강경 보수로 갈 수밖에 없었다. 말도 독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 이 당은 안철수 당으로 흡수됐을 것이다. 탄핵은 정당한 판단이었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결정이 될 거다. 강경보수 이미지와 맥락이 다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사법적 절차에 대한 잘못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정 운영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나? 대통령은 풍부한 국정 경험이 있어야 한다. 갑자기 대통령 한다고 와서 1일 1망언 한다고 언론에 나오는 것도 경험이 없어서다. 대통령 놀이나 대통령 시보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의힘 내에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세력이 가장 많은데 지지율이 떨어지면 썰물처럼 빠져나올 거다. 전혀 신경 안 쓴다. 윤 전 총장의 1호 공약인 부동산 정책 강도 높이 비판했던데 황당한 공약이다. 자세히 뜯어보면 문 대통령이 5년 전에 했던 공약이다.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완화하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얼마 전에 한 얘기다. 그 두 개를 버무린 공약이지 자기 공약이 아니다. 원가주택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부동산 정책의 기본이나 알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어이가 없다.
그래도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층은 윤 전 총장을 가장 많이 지지한다. 그 사람들은 내가 후보가 되면 100% 돌아올 사람들이다. 최근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내가 윤 전 총장보다 확장성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 당시 경선이 과열되면서 경선 이후 당내 통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 2007년 이명박 박근혜 후보는 경선에서 BBK와 최태민 사건까지 끌어들여 당이 깨지기 직전까지 갔다. 그래야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돼 경선이 흥행하고 본선에서 이길 수 있다. 충분히 검증 안 하고 대선 후보로 내보냈다가 1997년, 2002년 대선 때처럼 10년 야당할 수 있다. 당이 깨질 정도로 검증을 해야 한다. 검증 방법은 이준석 대표가 검증기구를 만들려고 하지만 쉽지 않을 거다. 결국 후보 간의 상호 토론으로 자질검증, 정책 능력 검증, 본인과 가족의 도덕성 검증을 거쳐야 한다. 여권의 경선구도는 어떻게 보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단일화하면 경선판이 뒤집힐 수도 있다. 그래도 지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일 유력하다. 이 지사를 여권 후보 중 가장 편한 상대로 밝힌 바 있다. 나는 26년 정치하면서 막말 프레임 하나만 공격받았다. 이 지사는 쌍욕 프레임에 걸려있다. 국가 채무 천조원 시대에 이 지사 같은 포퓰리스트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거덜난다. 국민들이 그런 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을까? 예전에 문 대통령은 이 지사가 대선 후보 되는 걸 두려워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자신이 수사를 받으면 정치보복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 지사가 되면 정치보복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보다 이 지사가 더 무서울 거다. 자, 이렇게 동아일보와 일문일답을 8월 31일 날, 8월의 마지막 날에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은 모든 것들이 또 좋아 보이시겠고, 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또 검증을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다. 저거는 뭐 괜찮다. 뭐 등등등 많은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있으실 건데, 오늘은 특별히 이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개인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 과거 영상들 보시면 반 이상은 논평을 했던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의 홍준표 의원을 지지했던 사람이니까 또는 내가 반대했던 사람이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시지 마시고 질문에 대한 답 그리고 현실 정치와 접목을 해서 여러분들이 머리에서 이미징 트레이닝을 좀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평론을 안 하고 여러분께 댓글로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홍준표 의원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홍준표 의원 지지자분들은 당연히 이거는 전략적 전술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역대 듣도 보도 못한 이 종북 세력들이 정권을 훔쳐가고 이 단기간 동안 이 국가의 모든 시스템 국민의 기본권까지 말살시키고 집회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자영업자의 영어권마저 박탈하는 이런 시대의 사기꾼들을 정치보복을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홍준표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각제 개헌을 반대를 하시는 건지 또 내각제 하에 4년 중임을 원하시는 건지 강력한 대통령제의 4년 중임제로 2번을 해먹은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내각제의 4년 중임제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각제를 분명히 반대하는 목적과 이유, 명분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갈팡질팡 안 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두리뭉실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문재인 정권은요. 엄연히 말씀드리면 전 정권을 보복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상응한 벌을 내리는 거예요. 문재인처럼 조작 날조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보수 인사들을 죄가 있든 없든 그냥 무조건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다 집어넣는 그런 짓은 안 되는 거지만 엄연히 명백한 팩트와 증거들이 이렇게 질비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짓을 저질렀으면 그거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거죠. 저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도에서 말을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정치인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입니다. 그 누가 됐던 여러분들이 다 개개인별로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시겠지만 그분도 꼼꼼히 검증을 해야 됩니다.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자식들 키우듯이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매질을 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만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 꼴로 국민들도 편안하고 부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나라는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라는 각오로 하루하루 거짓 없는 진실된 애국방송 제작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